한국불교 전통 참선법인 간화선이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안구선원장 수불스님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이 일주일간 간화선을 집중 수행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결과가 나옵니다.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쉼을 위한 연휴 활용을 위해 명절 기간 템플스테이를 찾는 M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야당 지도부 인사들이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귀성길 인사 대신 봉사활동을 택한 정치인들의 행보를 어르신들은 반겼습니다. 계룡대 홍제사 본존불이 육해 공군의 장비를 모아 녹여낸 철불로 조성됩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우리 사회의 대형 참사 희생자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는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전통 참선법인 간화선이 일반인들의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화선을 집중 수행한 참가자들의 수행 전후 뇌파 상태를 비교하는 건데 간화선 효과가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화두 참고를 통해 자아의 본질에 물음을 던지고 묻고 또 물으면서 또렷해지는 깨달음의 길을 지향하는 수행법 간화선.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이 인체의 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과학적인 실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연구진은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6박 7일 동안 간화선 집중 수행을 갖고 수행 전후 정밀 뇌파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간화선 집중 수행에 참가하는 실험군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대조군을 각 30여 명씩 나누어 뇌활동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심리적, 생리적 지표를 살피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실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좀 든든한 어떤 밧줄 같은 걸 좀 잡을 수 있는 수행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화두를 내린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매일 수행 현장을 들러 상황을 점검했고 사흘째부터는 하루 2차례 문답을 갖고 수행을 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100도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100도가 딱 넘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끓었냐 할 정도로 물이 밋밋해져. 그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100도로 한번 끓어 넘치도록 화두를 들어야 돼요. 70도, 80도에서 자기 얼굴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정해진 귀가 시간도 없이 참선과 휴식을 반복하며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오롯이 화두를 밀어붙인 참가자들. 가려워도 긁지 않고 콧물이 무릎까지 흘러도 훔치지 않으며 확철대오의 순간을 향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넘어야 될 허들같이 느껴지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기쁘게 와 닿고 그것으로 이 수행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맞은 해제일, 수불스님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면서도 수행의 길을 헤매지 않도록 공부 인연을 이어가자는 당부를 건넸습니다. 화두는 꼭 필요한 건데 평상시에는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화두는 화두길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야 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진이 이번 실험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뇌파 중에서도 기억력과 주의력 등 인지 현상과 관련 있는 감마파의 변화 양상입니다. 머리 19곳에서 뇌파를 감지하는 19채널 측정기를 활용해 전두엽과 측두엽, 후두엽 등 뇌 전반에서 발생하는 심층적인 변화를 살피는 실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간화선 집중 명상을 통해서 감마파가 향상이 되고 뭔가 조절이 맞는다면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지, 통찰을 늘리면서 치매 예방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화선 수행이 뇌활동 상태에 변화를 주는지를 살펴본 이번 실험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개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명절 문화가 변화하면서 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인파와 교통체증, 경제적 부담으로 해외여행 대신 사찰을 선택하고 있다는데요. 쉼을 위한 색다른 경험이 이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김영빈 기자입니다. 해마다 명절을 집에서 보낸 양세별 씨. 인파와 교통체증에 시달리기 싫어 조용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은 템플스테이를 택했습니다. 네, 혼자 연휴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요. 사찰에서 명상도 좀 배우고 명절 기분도 그래도 내려고 색다른 경험할 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는 명절 풍경 속에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때문에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눈길을 돌린 영향도 컸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은 전국에 걸쳐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와 남양주 봉선사 등 32곳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는 가족 친지를 만나는 데 보냈지만 2030 세대는 소소한 여가를 즐기는 개인 시간으로 여깁니다. 경제적 부담과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친척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난다고 한다면 명절 선물이나 또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용돈 같은 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제선센터 설날 템플스테이 참가자 20명 중 절반이 2030 세대입니다. 추가 참가자를 받을 만큼 젊은 층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새해에 이제 설날에 향수 해례와 통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사찰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젊은 혼설족을 겨냥해 수행과 설날 문화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찰이 많습니다. 새해 첫 인사를 삼배로 하는 불교식 세배를 비롯해 윷놀이처럼 말을 움직이는 보드게임, 성불도 놀이 등으로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잘 쉬고 싶어서 또 이제 이렇게 쉬는 방법, 또 이제 밖에서 명상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이제 궁금함으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부터 멀어지는 디지털 디톡스를 구현하기 위한 장소로 사찰은 안성맞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가 가능한 공간이 저는 사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어떤 피로도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혼설족들이 사찰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지난해 약 3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20여 개 사찰을 선명상 특화 사찰로 선정하고 가나선과 현대적인 명상을 접목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북적이는 명절 대신 쉼을 택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채우는 시간으로 템플스테이를 선택하며 새로운 명절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빈입니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야당 지도부 인사들이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귀성길 인사 대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선 정치인들의 행보에 어르신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밥 터피라고 말씀하시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하얀 위생모를 쓰고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종종 걸음을 치며 부지런히 식판을 나릅니다.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드리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와 함께 설맞이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명절 잘 보내시라고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저희 국민의힘에서 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더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운정보따리를 전한 후 곧바로 이어진 배식 봉사이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밥보다 더욱 따뜻하고 살뜰한 말이 더해지면서 한 불자 어르신은 흐뭇해하며 본심을 내비쳤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통합논의가 한창인 대전 충남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광수사, 마곡사, 수덕사 등 지역 사찰을 찾는 등 불심 잡기에도 더욱 열심입니다. 장 대표가 그동안에 충남 일원의 수덕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뿐만이 아니라 조계종의 주요 행사할 때에도 조계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자주 함께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를 포용하고 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설맞이 봉사활동을 함께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새해 부처님 자비의 마음으로 오온누리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급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일치단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온누리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햇반과 떡국떡 등이 된 온정 보따리를 직접 들고 복지관 인근 쪽방촌을 찾아 전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며 새 및 민심을 살폈습니다. 설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을 찾은 장동혁 대표. 불자 어르신들은 그 자체로 흐뭇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계룡대 홍제사에 육해 공군의 장비 부품을 녹여낸 철불이 본존불로 조성돼 봉안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홍제사 본존불 봉불식과 낙성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종교구장 법원스님은 법당은 준공했지만 재정 여건으로 부처님을 모시지 못했던 홍제사에 본존불을 모시게 되면 진정한 호국불교 총본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육군에서 K2 전차 궤도를, 해군에서 경비함 엔진 피스톤, 공군에서 F-15 전투기 조종관을 모아 철불을 조성하고 각 군불자들의 염원을 복장물에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연과 원력이 모여서 건립을 해온 호국불교 총본산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호국불교 총본산 계룡대 홍제사에 부처님을 새로 모시고 낙성을 구하는 낙성법회를 봉행합니다. 4월 23일로 날짜를 확정지었고 대구 달성군 유가사가 무료 찻집을 운영하는 수익금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유가사는 그제 달성군청을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에게 성금 1,000만 원과 쌀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지 개성스님을 비롯해 전임 주지였던 군위 인각사 주지 호암스님과 나눔에 동참한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100년 된 우리 유가사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불교 부처님이 꿈꾸시던 어떤 그런 세상, 이걸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이런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군은 기탁받은 성금과 쌀을 관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지난 6일 교내 숭덕관에서 제85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능인고 졸업생 281명, 능인중 졸업생 223명이 정든 교정을 떠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능인학원 이사장 성웅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이웃을 보듬는 진정한 능인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사 성원스님을 비롯해 능인고 홍은표 교장, 능인중 김익수 교장, 능인고 교법사 문수스님, 능인중 교법사 원경스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서울 남산자락에 자리한 월명사는 행복기도 도량이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대형 참사에서 희생된 영가들을 위로하는 천도제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지 월명 스님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15,000여 명의 이름을 모두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에 천도제를 봉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각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온 정신을 저술한 혼 시리즈를 책으로 펴내고 있는데요. BBS가 만난 사람이 월명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서울 관음기도도량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 행사를 자주 다니시고 네. 책도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또 근황이 어떠십니까? 천도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주도 4.3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올해가 이제 벌써 78주년 됩니다. 78주년이고 항상 그러면 스님이 그 천도제 행사를 현지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남산에서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5.18도 했고 4.19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태원도 했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산 월명사에 가보면 그 4.3 희생자가 거의 5,000명. 예.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 걸려 있고 그 이름이 다 이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아, 다 이제 천도하겠다는. 예. 야, 네. 그거 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 거네요. 진짜. 야. 그러니까 현수막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지금 월명사를 전화 온 거 봐요. 예. 어떻게 그렇게 현수막을 만들었나. 14,990명을 연가를 다 넣고 제가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14,990명의 연가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49일 되는 날, 그렇죠. 2월 20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가 끝나니까 오전 한 9시나 되면 끝날 겁니다. 굉장히 지금 연가 축원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그 연가 축원을 조금 다른 연가하고 틀리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토 삼부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스님이 제주도의 아주 전문가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또 이 책을 내셨는데 제주도의 혼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주도의 혼을 내셨는데 제주도의 혼만 내신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대구, 충남 각 지역의 혼 시리즈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쓴 혼이 제주도 혼입니다. 왜 혼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지? 혼을 대해서 그러냐면은 제가 도서관이나 모든 책 서점에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이 간추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걸어가 봐야 되겠다. 수행자 몸으로 문화나 역사나 사람이나 이런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자연이나 이렇게 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14개월 동안 제주도를 산사 곳곳마다 살아다니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강인하다. 강인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제주도의 사람들을 정신을 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제주도 책이 이제 올해 출간됩니다. 김만덕, 거상 김만덕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 경주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경주 세계를 품다. 이것도 작년 이제 쓰셨는데 경주를 한국의 어머니 같다고요? 한국의 어머니 같은 땅이 경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라의 불교가 천년을 세우면서 경주를 걷고 경주 사람들이 불교의 정신이 가장 투철한 데가 경주입니다. 신라에. 그리고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이 있고 항명사 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불교가 신라의 불교가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혼내기도 않고 안아주죠.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거 혼을 이제 시리즈로 혼을 어느 정도 쓰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불자들이나 모든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문화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자연인 공간이 있는 그 도서관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다 쓰기까 이런 지금 참 어렵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쓰는 데까지. 그렇죠. 결국 이제 최종 목표는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의 혼이나 정신을 이렇게 보존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월명 스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남산 월명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남산에 있어요. 남산에 있고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인데 관음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좀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창건하게 됐는지
어떤 도량인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월명산은 도심 속의 도량인데 제가 월명산을 거기다 참관한 이유는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그 가까운 데 절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남산 월명산 자리에 옛날에 일본 분들이 거기서 사찰을 운영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는 긴가 아닌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 근방에다 촬영을 해 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불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찰에 오고 그리고 공간에 젊은이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산속에 안 가고 도심 속에 명동에 있어도 잠깐 갔다 쉼터도 되고 그렇죠. 부처님하고 대화도 하고 예, 자기들이 이런 명상도 하고 그냥 명상과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으로 생각해서 남산자락 중구의 그렇죠. 월명산을 참관했습니다. 자, 이제 그 스님 얘기를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님에 대해서 수행 이력이 특이하다. 이건 말씀드려도 되죠? 25살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고 한 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전국의 3천여 개 절을 찾아다니셨다고요? 예, 절을 이게 걷고 각 절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리산 가면 지리산 가고 태화산 가면 태화산 가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획을 확실히 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발 밟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연이라는 걸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게 됐죠.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이 역사를 내가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국의 자연이가 살기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달 바라보기라는 책을. 우리가 정월달이 이제 곧 오잖아요. 정월 돼버리면 달한테 이렇게 탁 빌잖아요. 달을 보고. 그래서 달 바라보기라는 책을 썼어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말이죠. 끝으로 우리 애청자, 불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한 말씀 해주세요. 올 새해, 병원년 새해. 자, 병원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인데 붉은 말에서 말처럼 뛰어난 뜻이 아닙니다. 우선 말처럼 뛰어다가 방향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내 어머니로서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2026년 병원년에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방향을 확실히 잡고 기도하고 정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뭔가 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심수행도량, 관음기도도량,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4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